파운드리 모멘텀까지 받으면 주가 또 많이 오르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주가가 좀 상승이 또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메모리 말고 삼성전자 보실 때는 3나노 파운드리가 제대로 양산이 되는지를 아까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종목 장세가 네. 종목 간의 차별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 하셨는데 지금 2월에는 좀 어떤 주식 사고 해야 될까요? 좀 어떤 쪽 유망하다고 섹터 보시나요? 그러니까 1월에는 네. 그게 좀 강했더라고요. 1월에 강한 게 2월에 뭐 더 강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인공지능 있죠. 뭐 챗 GPT나 요새 뭐 난리가 아니었죠. 그거랑 뭐 은행주들 네. 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중국 소비주들도 좀 일부 올라간 네.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은 조금 쉬어갈 것 같고 1월에 좀 부진했던 좀 섹터들 중에서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그래도 조선주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조선주들이 작년에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꺾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주가 또 잘 되더라고요. 예, 예상보다 좀 수주도 잘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그 선박을 발주를 많이 했는데 그 흔히 친환경 선박이라고 그러죠. 연료를 그 친환경 연료로 쓰는 그런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났어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중국보다 잘하는 게 그런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들어요. 근데 이게 유럽에서 그 이미 발주가 시작됐다는 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역내에서 이 운항을 할 때 아마 올해부터는 탄소 배출이 만약에 많잖아요. 선박 운항 속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돼요. 그러면 이 선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. 이 저속 운항을 해야 되면 시간이 돈인데. 그래서 이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박으로 이제 바꿀 요인이 생겨버린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그 이쪽 조선주, 조선주도 괜찮고 또 조선 기자재 업종들 있잖아요. 여기 관련된 그런 쪽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요즘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카지노 얘기는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항공주들도 좀 괜찮을 거는 같아요. 저도 원래 저 개인적으로 항공주 그렇게 좋게는 안 보거든요. 근데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그 저비용 항공사들 있잖아요. 네. 대한항공이나 이런 큰 회사 말고 거기는 왜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간 항공화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저비용 항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? 여객만 하니까 돈을 엄청 까먹었죠. 유상증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뭐 생사의 기로에 좀 놓여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진에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. LCC도 네, 이제 오랫동안에 그 암흑길 탈출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요새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? 일본, 동남아. 많이 가죠. 여기는 그 저비용이 꽉 잡고 요즘 있죠. 진짜 많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일본 다 가시더라고요, 요즘에. 근데 이제 여기가 황금 노선이거든요, 일본 쪽이. 이게 이제 풀리는데 사람들이 제일 못했던 게 지난 2년 동안 여행을 못 갔잖아, 해외여행. 요즘에 그래 제주도에 사람이 별로 없대요. 다 그쪽으로 가니까. 이제 해외로 가는 거. 예.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칠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겠죠. 예.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뭐 저런 선진국으로 많이 여행을 가면 대한항공이 수혜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가까운 루트 쪽으로 많이들 가시니까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계속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진에어가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 실적까지 한번 보여줬잖아요. 그래서 그쪽을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좀 오른 건 맞거든요. 그래서 좀 2월에 혹시 좀 눌러준다면 괜찮지 않을까. 이게 진에어입니다. 그래서 좀 올라왔죠, 여기서부터. 예,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아직 과거 고점은 아니에요. 예, 남아있는데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뭐 보면 저비용 항공사들 많잖아요. 뭐 제주항공도 있고 TA항공 여기도 괜찮고 이런 쪽이 요새 대한항공 기억하시죠? 한참 항공화물로 돈 많이 벌 때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쪽 한번 저비용 항공사들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을 좀 돌리셔가지고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또 볼만한 게 그 아까 제가 중간재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스마트폰이 지난 몇 년간 역성장을 했거든요. 되게 안 좋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이 만약에 잘 팔린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좋고요. 또 거기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있죠. 예, 뭐 OLED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모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3도 공개가 됐더라고요. 그럼 거기 또 납품하는 기업도. 근데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너무나 주가가 그동안 좀 못 갔었거든요. 굉장히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그쪽 섹터도
좀 괜찮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IT 부품이라 그러죠, 흔히. 네. 스마트폰 부품 이쪽도 보시고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얼마 전에 그 아마 전자공시 보셨을 거예요. 뭐냐면 그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10년 동안 40조 공급 계약, 어마어마한,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이렇게 큰 공급 계약 맺은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 올랐잖아요. 이걸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,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,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삼성에 납품을 했죠. 이게 그 삼성한테 이제 납품을 했다는 건 삼성 SDI가 전기차를 많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삼성 SDI 그 밸류체인이 있어요. 삼성 SDI 밸류체인이 그동안 LG보다 약했어요. 왜냐면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. 네. 막 LG는 저기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짓죠. 네. 근데 삼성은 계속 관망하고 좀 소극적인데, 이 공시를 통해서 삼성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는구나. 그러면 삼성 SDI 그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장비도 있을 거고, 네. 소재, 부품 이런 쪽 중에서 좀 못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다면 네.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왕따당했던 삼성 SDI 그 밸류체인도 2차 전지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SDI 어느새 많이 올라왔네요. SDI가 한참 빠졌다가 네. 요새 그 테슬라 주가랑 연동돼요. 아. 이게 2차 전지가 좀 되게 재밌는 게, 한번 보시면 테슬라 주가랑 거의 흡사하죠. 요새 80달러까지 올라왔어요. 요새 많이 올랐어요. 빠졌다가. 근데 네. 테슬라 빠질 때는 좀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도 별로 안 좋아요. 네. 그래서 요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네. 테슬라 효과를 좀 받고 있다. LG 엔솔루션은 지금 어떤가요? LG 엔솔이 비슷한 제일 좋았죠, 사실은. 그림이겠죠? 제일 좋았죠, 사실은. 예. 보시면 이게 우리 사주 물량 나온다고 하는데도 올라갔는데, 요새 테슬라 따라서 역시 네. 주가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어쨌든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. 성장은 맞는데, 네. 다만 이제 저는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, 일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, 사실은. 아시잖아요. 포스코 케미칼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쪽에 뒤늦게 들어가서는 수익 내기 어렵고, 네. 대신 아까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못 오른 거 중에서 좀 찾아보세요. 아까 그래서 제가 삼성 밸류체인, 네. 여기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는 게 지금 2월에 좀 숙제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2차 전지 안에서 삼성 밸류 체인을 이제 찾는 것도 있고, 혹시 대형주 중에 좀 못 오른 게 있긴 한가요? 대형주들은 대부분 좀 오르긴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대형 회사 중에서는 좀 괜찮게 보는 게 첨보 같은 기업들. 첨보는 왜냐하면 작년 그 4월에 고점 찍고요. 주가가 거의 1년째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. 이것도 사실 많이 올랐죠. 근데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아서,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보시면 많이 오른 게 있고요. 좀 덜 오른 게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. 한번 볼까요? 포스코 케미칼은 저 사상 최고가예요. 여기 보시면 거의, 그죠? 거의 최고가 같죠. 그래서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나 늦었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첨보가 좀 편하지 않을까. 이렇게. 에크프로나 LNF는 요즘 어떤가요? 여기는 왜 그러냐면, 여기도 물론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. 주가 좀 지지부진하죠.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, 이거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삼성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. 그럼 좀 약간 불편하겠죠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좀, 왜냐면 이제 서로 경쟁이 또 치열해지니까 네네. 그쪽 첨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. 네. 이렇게. 그거랑 그 전해액 쪽도 좀 안 간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첨보도 전해액 질이라고 하는데, 네. 전해액 관련해서 흔히 뭐 전해액 관련 대표 기업이 엔캠이라는 기업도 있어요. 근데 요것도 이제 워낙 뭐 전환사치나 이런 게 있어서 주가 빠졌는데, 뭐 이런 전해액, 또 솔브레인 홀딩스, 이런 기업들이 그 전해액을 만들어요. 근데 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곳에서 한번 기회 찾아보자,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챗봇 얘기해 주셨는데, 네. 요즘에 AI 로봇 급등 뭐 심상치 않다고 네. 보는데, 좀 어떻게 보시고 여기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것도 있을까요, 혹시? 아, 저는 이제 제가 봤는데 그 대표 기업이 뭐 코난테크인가요? 이 기업이 400% 올랐어요. 와. 주가가 2달 만에 보시면 이거를 아무리 좋아도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네, 아니죠. 아니죠. 예, 우리 경험했잖아요. 메타버스 NFT도 네, 무슨 네, 결과 네. 나왔는지. 그렇다고 챗 GPT가 지금 돈 벌어주는 건 이미 아니에요. 가진 자의 예, 가진 자의 몫이네요, 몫이에요. 예. 지금. 이게 불을 지폈던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또 했어요. 네. 공무원들 이것 좀 쓰면 좋겠다. 이 발언을 하니까 이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지금 400% 올랐거든요. 2달 만에.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.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처음 나왔던 뭔가 이벤트들이 결국엔 그 현금 흐름,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걸로 확인되면 주가는 다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, 이제 검증 시간이 좀 필요하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, 제가 뭐
파세요, 사세요 이런 거 못 네.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좀 들어가긴 좀 늦었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이런 네. 종목이 사실 뭐 한 4배, 5배 올랐으면 앞으로 뭐 사실 뭐 10배까지 갈 수 있어도 이제 처음부터 가진 분은 10배인 거지 나중에 들어간 분은 이제 많아봤자 한 2배 정도 그리고 떨어지면 그게 맞아요. 힘든 너무 밑이 게 열려 있고.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들어갔다가 네. 여기서 두세 배 더 갈 수도 있잖아요. 있죠. 근데 보통은 뺐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때 내가 못 견뎌요. 급락이 그냥 10에서 20%가 아니라 3, 40% 뺐다 가는 경우도 많아서.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챗 GPT보다는 챗 GPT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? 결국 반도체 필요하잖아요. 반도체. 요새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기업 어디 있어요?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. 엔비디아. 그래서 요새 엔비디아가 좀 날아다니더라고요. 주가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. 엔비디아도. 왜냐하면 엔비디아 전 세계 제일 잘 만드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죠.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쏘고 있거든요. 위로. 엄청 올랐죠. 지금 바닥 찍고. 인공지능 반도체 하면 어쨌든 엔비디아고, 이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예요. 네. 하이닉스가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만들거든요. 네. 그럼 결국엔 실제 돈 버는 기업은 여기 또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에서 한번 네. 기회를 찾아보자.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연스레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. 네. 방금 언급하신 SK 하이닉스로 가볼까요? 예, 하이닉스가 요새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도 주가가 좋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죠. 올해 아마 적자 한 5조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반도체도 잘 만들지만 네. 올해가 어쨌든 뭐 1, 2분기가 실적 바닥 아니냐. 네. 하반기엔 좋아지니까. 그러니까 주가는요. 하반기 좋은 걸 지금 선반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좋아지면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겠죠. 미리.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도 비싸진 않고요. 이게 워낙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제 PBR로 많이 계산들 하는데 네. PBR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 밴드거든요. 네.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비쌀 때고 지금 여기 최하단까지 찍고 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죠. 그리고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방향성을 보죠. 지금보다 앞으로 좋아지면요. 적자를 내도 사람들은 좋게 봐요. 네. 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좀 놀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대규모 적자를 봤는데 주가가 발표한 날 10% 오른 기업이 하나 있어요. 삼성중공업. 이게 보시면 적자가 그냥 말도 못합니다. 사실은 많아요. 원래 적자 기업이죠. 여기 보세요. 다 빨갛죠. 그래서 이번 4분기도 적자 났거든요. 네. 주가가 올랐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적자가 끝나간다. 삼성중공업이 올해 2천억 번다고 이제 공시를 내버린 거예요. 올해는 흑자 전환한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. 돈을 1조 벌고 나서 8천억 버는 회사보다 2천억 까먹다가 1천억 버는 회사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줘요. 시장은. 이게 이제 좋아지네. 그래서 하이닉스도 똑같은 개념이에요. 하이닉스도 좋아지는 건 지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올해 하반기엔 좋아지겠지. 네. 요걸 반영한다. 그래서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다만 지금 좀 투자하긴 또 좀 올랐잖아요. 그래서 신규 투자보다는 보유 관점. 저는 하이닉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네. 이제 아마 이상이 나실 수 있는데 저는 선진장님이라고 잘 알죠. 계신데 잘 알죠. 그분이 6월 초에 나와서 이제 그때 내년에 그러셨어요. 1년 뒤에 하이닉스가 그때보다 주가 못하면 삭발을 하겠다. 다행이네. 김 작가님께서 다행이다.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길래 아이고, 저는 이거 방송에 삭발하셔야 찍었는데 그럼 우리 차내에서 내가 이거 바리깡 가져서 밀어야 돼 근데 다행이네요. 했는데 그분들 지금 올라왔는데. 안도하고 있지 안도하면서. 않을까. 선지자님 야, 보고 계십니까? 아이고, 다행입니다. 여기서 떨어지면 바리깡 준비하겠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자리도 되게 싸 보였잖아요. 네. 근데 그 후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다행이네요. 네. 조만간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를 봐야죠. 전자도 좋죠. 뭐 하이닉스나 방향성은 뭐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보통 메모리가 좋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죠. 왜냐면 메모리 순수 업체니까.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하이닉스가 더 탄력은 좋아요, 사실.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메모리 방향성 좋으니까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은 할 것 같은데. 오늘 지금 2% 넘게 오르고 있는 오늘 건가요? 괜찮아요. 예. 많이 지금 한 오르네요. 이틀 또 빠졌어요. 네. 여기 보시면 이틀 좀 빠지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밸류에이션 보면 네. 좀 바닥권에 있는 건 맞죠. 아직까지는 역사적 좀 저점에 있는 건 사실이고 네.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다른 거는 하나 있잖아요. 파운드리라니까. 올해 삼성전자를 볼 때 또 한 가지 변수는 저번에 IR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파운드리 그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. 지금 잘 하고 있냐.
그랬는데 수율 얘기를 했는데 수율이 좀 나아지고 있대요. 나아지고 있다고 했고 고객사 확보도 좀 조금씩 된다고 하니까 올해 말하고 내년 초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좋은 수율이 나와준다면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받으면 주가 또 많이 오르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주가가 좀 상승이 또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메모리 말고 삼성전자 보실 때는 3나노 있죠. 3나노 파운드리가 제대로 양산이 되는지를 계속 좀 분기에 한 번씩은 발표를 하니까요.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. 다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지금 괜찮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방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번에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S24가 공개 23 예. 공개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판매되는 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? 근데 지금 보니까요 기대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보면 보통 3천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거든요. 이게 갤럭시 S22도 그랬고 근데 실제 1년 지나서 판매량을 보면요 2,500만 대가 안 돼요. 항상 미달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냐면 뭐 올해도 그러겠지. 뭐 또 고물가 고금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 옛날만큼 많이 사겠어? 이러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. 기대치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? 주가가 그걸 못 미치면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대치가 저는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볼 때 스마트폰에서 오히려 예상보다 더 잘 나온다. 그럼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기대치 낮은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고 작년에 아마 김 작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인가 삼성전자 발열 이슈 있었던 거 네, 기억나시죠? 네, 네. 막 그 뭐 게임하는데 막 뜨거워진다. 논란이 컸는데 올해는 좀 그걸 잡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최신 모델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잘 어필되면 스마트폰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